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압, 전류, 저항의 특별한 관계에 대해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56페이지부터 58페이지고요. 그 다음에 과학노트 학습지는 15페이지 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압, 전류, 저항 여러분들이 선생님과 기호랑 단위를 꼭 한번 외워놓고 수업을 원격 수업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 해서 그때 선생님이랑 같이 외웠었는데요. 네, 전압의 기호는 어떻게 됐었죠? 전압의 기호는 네, 맞아요. V였죠. 전류의 기호는 네, 맞습니다. I. 저항의 기호는 R이었어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랑 법칙 하나를 외우고 들어갔었죠. 여러분들이 수업을 쉽게 하기 위해서 오매 법칙이라는 것을 공식으로 외우기는 했지만 단순히 공식으로만 중요한 거는 아니고요. 그 오매 법칙에서 오늘 선생님이랑 조금 있다가 공부할 오매 법칙은 전압과 전류의 비에 해당하는 어떤 저항이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뭐 V는 IR, V는 IR, I는 뭐분의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공식을 외워서 문제 풀이도 중요하지만 그거를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는 능력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이랑 수업 끝나면서 한번 다시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네, 전압은 V, 전류는 I, 저항은 R이었고요. 그 다음에 전압의 단위는 단위라는 거는 보통 숫자 뒤에다가 썼어요. 숫자 뒤에 V라고 쓴 거는 볼트라고 읽었고요. A라고 쓴 거는 암페어라고 읽었죠.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거는 네, 맞습니다. 옴이라고 읽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전압, 전류, 저항의 관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이랑 전압계, 전류계, 그 다음에 전원장치가 뭔지 잠깐 선생님이랑 요거 보고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과서 56페이지 피세요. 네, 56페이지. 56페이지 피시면 일단 먼저 실험 영상부터 선생님이랑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6페이지. 네, 피셨죠? 선생님이랑 그래도 학습 목표 한번 보고 갈까요? 학습 목표 보시면 네, 교과서의 학습 목표 전기 회로에서 전압, 전류, 저항의 관계를 실험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실험을 통해서 어떤 규칙, 법칙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관계를 실험으로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선생님이랑 같이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다시 실험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회로에서 전압과 전류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장치, 전압기, 전류기, 길이가 다른 니크롬선 2개. 네, 니크롬선 다 한번 보세요. 스위치, 실험복, 장갑을 준비합니다. 전원장치, 스위치, 니크롬선을 짙게 달린 전선으로 연결합니다. 니크롬선의 양 끝에 전압계를 병렬로 연결합니다. 네, 병렬로 연결하는 거 중요해요. 한번 보세요. 병렬 연결이 어떻게 연결하는 건지. 전원장치와 니크롬선 사이에 전류계를 직렬로 연결합니다. 전원장치에 전원을 켜고 스위치를 내립니다. 전원장치의 전압을 조절하여 니크롬선에 걸리는 전압이 1.5V가 되었을 때 니크롬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측정합니다. 니크롬선에 걸리는 전압을 1.5V씩 높이면서 니크롬선의 전압과 전류를 측정하여 표에 기록합니다. 전기 회로에서 전압과 전류는 비례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니크롬선의 길이가 다른 것을 사용하여 같은 과정으로 실험해도 전류와 전압은 비례합니다. 네, 영상 다 잘 보셨나요? 네, 선생님이랑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56페이지. 네, 교과서 56페이지 보시면
네, 실험 장치가 나와 있죠. 전원 장치, 건전지 대신에 지금 이렇게 전기를 꽂아가지고 전원 장치를 사용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파란색 보시면, 네, 여기 파란색 단자에 보시면 마이너스라고 써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빨간색은 플러스라고 써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전압계랑 전류계도 마찬가지 검정색은 마이너스 여기 나와 있어요. 여기 여러분들이 지금 실험을 못 해봐서 좀 아쉬운데 네, 전압계랑 전류계에는 전부 다 써 있어요. 마이너스, 플러스. 그래서 연결이 중요하죠. 네, 이렇게 전압계는 보통 V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볼트였죠. 전압의 단위 볼트였죠. 그 다음에 전류계는 I가 아니라 A라고 표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기호로 써도 전압계를 표시할 때는 동그라미에다 이렇게 V라고 표시하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에다가 A로 표시하면은 그곳에 전류계를 설치를 해놨다라는 뜻이에요. 전기 회로도를 봤을 때 V는 전압계의 위치, 그 다음에 A는 전류계의 위치입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전류계, 전압계를 연결하는데 중요한 거는 전압계와 전류계를 어떻게 연결하는지가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전압계는 병렬로 연결한다. 병렬로 연결한다는 거는 나란히 연결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니크롬선에 걸리는 전압이 몇 볼트인지 알고 싶다. 알고 싶다 할 때는 전압계를 어떻게 연결해야 되냐면 병렬로. 병렬은 나란히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전압계를 이렇게 연결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그림을 그대로 표시하면 이런 모습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운데 보시면은 니크롬선이 있죠. 요 니크롬선이 저항을 표시하는데 니크롬선이 있고 그 다음에 전압계를 이 니크롬선에 나란히 연결을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반드시 전압계는 병렬로 연결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전류계는 어떻게 연결해야 되냐면 전류계는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부분에 차례로 연결을 해야 돼요. 차례로. 그래서 지금 그림을 보시면 내가 여기에 지금 전류가 얼만큼 흐르는지 알고 싶다. 그러면은 길이 나뉘면 안 되죠. 전류가 흐른다. 네, 전자들이 이동을 할 거죠.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전자들이 쪼로록 이동을 할 건데 이 전자가 만약에 길이 만약에 두 갈래가 된다면 전자의 흐름이 양이 줄을 거예요. 위로도 일부가 갈 거고 아래로도 일부가 가겠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전체 값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전류계는 네, 맞습니다. 여기에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곳에 나란히 그래서 기호로 표시하면 이렇게 되겠죠. 선생님 위에다 다시 한번 그릴까요? 기호로 표시하면 내가 지금 여기 있는 저항에 대해서 전류가 얼만큼 흐르는지 알고 싶다. 그러면 전류계는 A로 표시한다고 그랬죠. 전류계는 이렇게 나란히 표시가 돼요. 나란히 표시된다는 거를 직렬이라는 표현을 해요. 전류계는 직렬로 연결하고요. 아까 얘기했죠. 전압계는 어떻게 연결한다? 네, 전압계는 이렇게 병렬로 이렇게 나란히. 선생님 아까 나란이라고 얘기한 건 아니겠지? 네, 지금 다시 한번 그릴게요. 다시 한번. 네, 내가 뭔가를 측정하고 싶은데 여기 있는 여기 저항을 니크롬선을 저항으로 이렇게 표시를 할 거예요. 저항으로 표시하는데 여기에 걸린 전압이 몇 볼트인지 알고 싶다. 그러면은 병렬 연결한다 그랬죠. 병렬 연결한다는 거는 이렇게 나란히 연결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압계는 병렬로 연결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얼만큼인지 알고 싶다 할 때는 어떻게 연결한다? 헷갈리니까 선생님이 다시 하나만 그릴게요. 네, 이 저항에 흐르는 전류를 알고 싶다. 그럼 그 전류는 차례로 연결을 하셔야 돼요. 네, 전류계는 A라고 표현한다라고 그랬죠. 이렇게 차례로. 이걸 동시에 그리면 아까 전압계는 이렇게 나란히 그린다라고 그랬죠. 네, 요렇게. 되셨나요? 중요해요. 네, 전류계는 반드시 직렬로 연결한다. 직렬. 그 다음에 전압계는 병렬로 연결한다. 중요한 거 좀 이따 하나 더 할 거예요. 네, 선생님이랑 수업하면서 여러 번 반복을 할 건데 머릿속으로 떠올려야 돼요. 전류계는 길이 나뉘면 안 되기 때문에 네, 도선에서 전하가 흐를 건데 전자가 움직일 건데 길이 나뉘면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그 전류의 세기 양이 달라지기 때문에 전류계는 직렬로 연결하고 전압계는 병렬로 연결한다.
네, 되셨죠? 네, 그 다음에 오른쪽 오시면 교과서 57페이지 보세요. 57페이지 아까 결과가 잠깐 보여줬었는데 57페이지 조금 더 크게 볼까요? 네, 57페이지 보시면 그 다음에 영상이 녹화가 되고 있는지 잠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57페이지 보시면은 실험 결과를 이용하여 니크롬산에 걸리는 전압을 가로축. 네, 전압 지금 가로축에 돼 있죠. 전압을 가로축. 그 다음에 전류를 세로축. 그러고서는 그래프를 각각 그려보자 그랬죠. 지금 정답을 그려보기 전에 일단 첫 번째는 긴 니크롬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짧은 니크롬선이죠. 선생님이 한번 그려볼까요? 니크롬선을 이렇게 길게 한번 그려볼게요. 그 다음에 니크롬선을 짧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랑 수업 들어오기 전에 이 원격 수업, 등교 수업할 때 이 얘기를 했었는데 길어질수록 알고서는 보면 조금 더 쉽죠. 네, 니크롬선이 길다란 얘기는 네, 맞아요. 니크롬선 저항이 커졌다란 얘기죠. 저항이 커졌다란 얘기. 그 다음에 니크롬선의 길이를 짧게 했다란 얘기는 저항이 작아졌다란 얘기예요. 네, 그러면 그 밑에 여러분들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긴 니크롬선을 연결했을 때 어떤 식으로 그래프가 생기냐면, 네, 그래프를 보시면, 잠깐만 줄일게요. 네, 지금 보시면은 긴 니크롬선을 연결했을 때 어떤 그래프가 나오냐면 아까 영상에서 보여줬는데 실험 결과에서 어떤 식으로 보여줬냐면 전압이 1.5V일 때 1.5V일 때 0.038. 그래서 여기다 지금 점이 찍혀져 있는 상태예요. 여기 점이 찍었고요. 그 다음에 3V일 때가 얼마였냐면 3V일 때 0.075였어요. 그래서 0.075 찍고 그 다음에 4.5V일 때 0.115. 그 다음에 6V일 때 0.153. 이렇게 점을 찍은 다음에 이 점에 이건 실험값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과학자들이 정밀하게 실험하면은 값이 정확하게 나올 텐데 이건 실험실에서 실험한 값이죠. 그래서 이 근처에 최대한 근접하도록 이렇게 직선을 그려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직선이 됐다란 얘기는 네, 맞습니다. 무슨 관계냐면 네, 비례 관계죠. 비례 관계. 전압이 커지면 전류가 커진다. 거기서 보면은 전압이 2배가 되면 전류도 2배가 되더라. 이걸 알 수 있는 그래프예요. 두 번째 보시면 니크롬선을 짧게 연결했어요. 짧게 연결했더니 마찬가지로 전압이 커지면 전류도 커져서 그래프 모양 이렇게 돼 있죠. 지금 기울기를 보면 기울기가 어떤 게 더 가파르냐면 네, 니크롬선이 짧았을 때예요. 네. 이 기울기를 한번 잘 보시고요. 기울기 얼마나 이 그래프가 기울었느냐 이거 한번 보시면서 그 다음에 이 기울기가 가파르냐, 가파르지 않느냐 했을 때 내가 여기서 미끄럼을 탔을 때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미끄럼을 탔을 때 A와 B 중에서 더 빨리 내려오는 거는 그렇죠. B겠죠. B에서 더 빨리 내려올 거예요. 그러면 기울기가 크다라고 표현을 해주면 됩니다. 어쨌든 지금 긴 니크롬선을 연결했을 때, 짧은 니크롬선을 연결했을 때 그래프 모양을 보시면, 네, 그래프 모양을 보시면은 네, 전압이 커지면 전류가 커지더라. 2배 커지면 2배로 커지더라. 그래서 비례 관계입니다. 네, 두 번째 그림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문제 보시면 전압과 전류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랬죠. 네, 전압과 전류 사이에는 방금 얘기했어요. 무슨 관계다? 네, 맞습니다. 비례 관계죠. 전압이 2배, 3배로 커지면 전류도 2배, 3배. 니크롬선이 짧을 때도 니크롬선이 길 때도 2배, 3배 되기 때문에 2배, 3배 커지면 전류도 2배, 3배. 그래서 전류는 전압에 비례하는 관계입니다. 네, 세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57페이지 3번이에요. 네, 전압이 같을 때 니크롬선의 길이에 따라 이번에 비교를 하고 싶다란 얘기죠. 전류의 세기는 어떻게 달라지는가? 전압이 같으니까 똑같이 3V일 때 또는 똑같은 4.5V나 6V일 때를 비교를 하고 싶다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래프를 다시 한번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그래프를 다시 한번 보시면 전압이 같았을 때를 그래프를 해석하고 싶다란 얘기예요. 그래서 전압이 같다. 그럼 여기 3V를 볼까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도 3V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V일 때를 비교하면 전류의 세기가 여기 있죠. 전류의 세기가 네, 지금 아까 0.075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아까 0.075가 3V였을 때였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니크롬선을 짧게 연결했을 때 3V일 때가 대략 얼마냐면 지금 0.15죠. 그러면은 몇 배가 되고 있나요?
네, 2배죠, 2배. 다시 한번. 지금 3번 문제는 전압이 같을 때예요. 전압이 같을 때 니크롬선의 길이에 따라 이번에는 길이를 줄였죠. 아마 반으로 줄였는지 네, 길이를 줄였어요. 길이를 줄였다라는 건 선생님이 화살표 이렇게 아래로 할게요. 길이를 줄였더니 그때 전류값을 비교했더니 전류값은 오히려 2배가 됐죠. 오히려 늘었죠. 네, 길이를 줄였더니 전류값은 세지더라. 이거는 무슨 관계예요? 네, 맞습니다. 반비례 관계입니다. 반비례 관계예요. 되셨죠? 네, 지금 다시 한번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번 문제 보시면 네, 3번 정답 보기 보시면 전압이 같을 때 니크롬선의 길이에 따라 전류의 세기, 보통 2개를 비교할 때는 나머지 값을 동일하게 나머지 조건을 동일하게 해줘야 되죠. 그래서 니크롬선의 길이에 따라 전류의 세기는 어떻게 된다? 그렇죠. 반으로 줄었죠. 그래서 같은 전압일 때 니크롬선의 길이가 짧을수록 전류의 세기는 길게 흐른다. 전류의 세기는 더 세진다. 아이고. 네, 되셨나요? 네, 그 다음에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 보면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전압, 전류, 니크롬선의 길이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거를 생각을 하고 발표해보자고 그랬죠. 지금 여러분들이 친구들이랑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한번 생각을 하고서는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이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3가지 니크롬선의 길이는 저항으로 표시할 수가 있어요. 니크롬선의 사이의 길이는 저항. 어떤 관계가 있었죠? 전압과 전류는 무슨 관계더라? 전압과 전류는 네, 비례 관계였죠. 전압과 전류는 비례 관계. 네, 전압과 전류는 비례 관계. 그 다음에 2번째, 여러분들이 지금 또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번에는 전압을 같이 했을 때 전류와 니크롬선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4번 문제를 다시 한번 선생님이랑 답안을 보면서 설명을 한다면, 첫 번째 전류의 세기는 전압에 비례한다. 그래서 비례할 때는 이런 모양으로 표시를 해줘요. 다시 그려볼까요? 어떤 모양이냐면 비례는 요렇게 그리면 비례한다라는 뜻이에요. 전압을 높여주면 네, 어떻게 보면 물이 흐르는 걸 생각하면은 높이를 조금 더 높여준다라는 뜻이죠. 높이를 높여주면 같은 양의 물이어도 더 빠르게 흐른다는 얘기. 그래서 전류의 세기는 전압에 비례한다. 그 다음에 2번째는 전류의 세기는 니크롬선의 어떤 관계였냐면 아까 3번 문제였죠. 전류의 세기는 전류가 많이 빨리 흐르려면 니크롬선의 길이는 짧을 때였냐 길었을 때였냐였죠. 그래서 어떻게 됐었다? 전류의 세기가 빨라지려면 전류의 세기가 커지려면은 니크롬선은 짧았어야 됐죠. 그래서 이거는 반비례 관계예요. 그래서 이 비례 관계로 반비례 관계를 나타내 주려면 역수로 표시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전류의 세기와 니크롬선의 길이, 저항과는 무슨 관계다? 네, 반비례 관계이다. 그래서 실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관계를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58페이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과서 58페이지 보시면 전압과 전류의 관계, 일단 2가지, 3가지. 선생님이랑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갈게요. 전류가 뭐였죠? 전류? 네, 전류는 전하의 흐름이었죠. 전하의 흐름이고요. 그 전하의 흐름은 전자가 이동하죠. 전자는 마이너스를 띄고, 네, 어쨌든 전하가 흐르는 게 전류고요. 그 다음에 전압은 네, 전류를 흐르게 하는 원인이에요.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흐를 수 있는 높이 차이를 만들어준다라고 얘기했었어요. 저항이 뭐였죠? 저항? 네, 저항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예요. 방해하는 정도를 전기 저항이라고 또는 저항이라고 했고요. 저항은 기호로 R이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 단위는 이런 모양인데 우리가 어떻게 읽는다? 네, 맞습니다. 옴이라고 읽죠. 네, 이제 오늘 수업한 거, 그 다음에 아까 실험 내용을 공식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과서 지금 57페이지, 58페이지 보시면 그래프가 나와 있죠.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사실이 뭐였냐면 가로축, X축이 전압, Y축이 전류예요.
그래서 그래프 여기서 나온 점들을 실험값을 연결했더니 이렇게 직선이 됐죠. 저항이 큰 물체도 마찬가지 점을 이었더니 직선이 됐어요. 그래서 전압과 전류는 무슨 관계다? 네, 전류의 세기는 전압의 비례 관계였죠. 전류의 세기는 전압에 비례하더라. 네, 두 번째 보시면은 이번에는 저항이 작은 물체하고 저항이 큰 물체를 비교를 하고 있죠. 이거는 같은 전압에서 비교를 해줘야 돼요. 뭐 3V면 3V, 6V면 6V. 같은 전압일 때 비교를 해주시면 저항이 크면 전류값이 작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저항이 작으면 전류값이 크게 나왔던 실험 결과죠. 그래서 저항의 전류는 반비례한다. 이거를 알 수 있는 그 실험이었는데 이거를 정리한 사람이 옴이죠. 그래서 옴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옴의 법칙 보시면 전류의 세기는 공식을 보시면 밑에 식을 보시면 전류의 세기는 여기 나와 있죠. 전류의 세기 기호 I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전압에 비례하고 그러면 비례한다라는 거는 이렇게 분자로 들어갔죠. 전압에 비례하고 전기 저항에 반비례한다. 반비례한다라는 거는 역수로 표현을 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역수. 그래서 분모에 전기 저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류의 세기는 전압에 비례하고 전기 저항에 반비례한다라는 거. 이게 무슨 법칙이냐면 옴의 법칙입니다. 옴의 법칙. 되셨나요? 이거를 조금 더 쉬운 공식으로 지금 밑에다가 풀어놓은 게 V는 IR이죠. V는 IR. V는 IR에서 V는 뭐다? 네, V는 V는 전압이고요. I는 전류, R은 저항이에요. 그래서 이것만 알면은 여러분들이 주어진 공식을 쉽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네, 밑에 스스로 점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확대해 볼까요? 네, 스스로 점검 첫 번째 보시면 선생님이 녹화를 눌렀군요. 네, 스스로 점검 첫 번째를 보시면 전기 회로에서 전류의 세기는 전압의 높이 차이를 크게 해주는 거죠. 높이 차이를 크게 해주면 전류의 색이 세집니다. 그래서 전압에 비례하고 전기 저항에는 흐름을 막는 게 저항이에요. 저항에 반비례한다. 무슨 법칙? 네, 옴의 법칙입니다. 옴의 법칙. 옴의 법칙. 전류의 세기는 전압에 비례하고 전기 저항에 반비례한다. 옴의 법칙이에요. 두 번째, 어떤 니크롬선에 흐르는 전류와 전압 값이 주어져 있습니다. 더 크게 선생님이 확대를 해줄게요. 네, 어떤 니크롬선에 흐르는 전류와 걸린 전압을 측정하였더니 0.5A와 5V였어요. 이거 읽을 줄 알아야 된다 그랬죠. 0.5A, 5V였다. 이 니크롬선의 저항은 얼마인가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아는 공식은 V는 IR 또는 저걸로 외운 사람도 있죠. I는 R분의 V로 외운 사람이 있어요. 두 가지 전부 다 사용하셔서 푸시면 돼요. 그러면은 V 대신에 대입하시면 돼요. V는 전압이었죠. 그럼 전압은 5V, 그 다음에 전류는 0.5A 곱하기 저항은 R이죠. 그럼 0.5에다가 얼마를 곱해야 5가 될까요? 네, 그쵸. 10이죠. 10. 그래서 10옴이 됩니다. 되셨나요? 또는 옆에 있는 공식으로도 풀 수 있어요. 어차피 다 똑같은 공식인데 저는 이걸로 외웠어야 하는 사람들 때문에 선생님 다시 한번 볼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그대로 넣으셔도 돼요. I는 전류 0.5, 그 다음에 V는 5, 그 다음에 R은 몰라요. 그럼 선생님 이거 어떻게 구해요? 네, 이게 조금 더 어려울 것 같은데 네, 지금 얘는 1분의 0.5니까 x자로 곱해서 구하시면 되죠. x자로 곱해서 수학적으로 계산을 하시면 되고요. 또는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네, V는 IR이라고 공식을 써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거, 알고 싶은 거는 저항이에요. 그럼 얘를 이 공식을 저항에 대한 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럼 R만 남겨놓으려면 양변을 I로 나눠주면 되죠. I분의 V. 여기다가 대입하시면 되죠. I 대신에 0.5, V 대신에 5. 그럼 계산하면 얼마 나온다? 네, 10 나오죠. 10. 단위는 5. 되셨나요? 네, 오른쪽 오겠습니다. 네, 오른쪽 오시면 창의적 사고력해서 그림과 같이 전지와 니크롬선이 연결이 돼 있어요. 네, 건전지 여기 있죠? 네, 건전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니크롬선 여기 있어요. 니크롬선은 저항을 표시를 해요. 저항이 나쁜 거 아니에요. 방해한다고 해서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저항과
연결하는 거는 전류계죠. 전류계. 이렇게 차례로 직렬로 연결하는 거는 전류계예요. 그래서 전류의 세기를 측정할 수 있게끔 이렇게 장치가 돼 있죠. 그럼 전류의 세기를 크게 할 수 있는 방법. 네, 문제가 뭐 조금 그림을 이용해서 나타내서 그렇지 어려운 문제가 아니죠. 전류의 세기를 크게 해주려면은 첫 번째 어떻게 해주면 된다? 첫 번째는 네, 전류의 세기가 큰 거는 전압에 비례했죠. 그래서 전압을 키워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전류의 세기는 뭐에 반비례했다? 저항에 반비례했죠. 저항에 반비례하려면은 저항을 작게 해주면 돼요. 저항을 작게 해주면 전류의 세기가 커지고요. 전압을 크게 해주면 전류의 색이 커질 거예요. 그럼 이거를 방법으로 표시한다면은 첫 번째는 전압을 높여줘야 되죠. 그렇죠. 건전지, 전지의 개수를 늘리면 되죠. 전지의 개수를 늘려주고요. 하나 더 연결하든지 또 하나 연결하든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항을 낮춰줘야 되죠.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된다? 네, 니크롬선, 짧은 니크롬선으로 바꿔주면 돼요. 니크롬선의 길이를 줄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짧은 니크롬선. 네, 되셨나요? 네, 학습지 들어가기 전에 전류계 전압계 연결하는 방법 선생님이랑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몇 페이지냐면은 부록에 있어요. 교과서 몇 페이지냐면 저 뒤에 교과서 306페이지, 307페이지입니다. 306, 307페이지 피세요. 네, 피셨죠? 지금 306페이지를 피시면 전압계 전류계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이 전압계 전류계를 들고 가긴 했었는데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음번에 여러분들 등교 수업하면 전류계 전압계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왼쪽에 보시면 왼쪽에 있는 게 네, 이게 전류계예요. 지금 여기 그림의 표시가 여러분들 교과서를 자세히 보시면 네, 전류계에 미리암페어, 암페어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게 전압계예요. V로 표시되어 있죠. 볼트예요. 네, 이 전류계 전압계는 아까 어떻게 연결한다? 내가 지금 측정하고 싶은 니크롬선이 여기 있어요. 그러면 전압계는 네, 이렇게 병렬로 연결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전류계는 네, 직렬로 이렇게 연결을 해주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스위치가 있고 그 다음에 건전지가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회로도를 쉽게 그릴 수가 있죠. 네, 전류계 전압계에서 보시면은 그 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0점 조절 나사는 돌려가지고 눈금 늘 어떤 뭔가를 측정할 땐 0점을 맞추는 게 중요하죠. 체중 잴 때도 0점을 맞추고 잴 거예요. 빨간색은 플러스 단자 써 있어요. 플러스 단자는 하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단자가 세 가지가 있어요. 마이너스 단자는 세 가지가 있다. 그 다음에 연결할 때는 건전지의 플러스 단자는 전지의 플러스로 연결돼야 되고요. 뭐 건전지든 전원장치든 플러스는 플러스로,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로 연결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극을 바꾸면 바늘이 반대로 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내가 극을 바꾸어서 했구나. 그래서 바꾸시면 되지만 어쨌든 기계가 고장 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류계는 전지에다가 직접 연결하면 너무 많은 전류가 흘러서 고장 날 수 있으니까는 전류계는 직접 연결하면 안 돼요. 네, 전류계는 반드시 뭔가 측정하는 것을 두고서는 연결해야지 그냥 건전지 또는 전원장치에다가 연결하면 너무 많은 전류가 흘러서 고장 나게 됩니다. 네, 오른쪽 307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네, 307페이지. 여기서 선생님이 중요하게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일단 앞에서는 뭘 했냐면 전압계는 병렬 연결한다. 그 다음에 전류계는 직렬 연결한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지만 단자에는 플러스 단자는 하나밖에 없어요. 고정이 돼 있고요. 그래서 이 플러스 단자는 전지나 전원 장치에 플러스로 그냥 연결해주면 되고요. 마이너스 단자를 선택하도록 돼 있어요. 마이너스 단자를. 왜냐하면 어떤 물체에 어떤 전류가 얼만큼 흐르는지를 알고 싶은데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값을 조금 크게 해줄 건지 작게 해줄 건지를 결정을 해줘야 돼요. 이해 가셨나요? 네, 지금 보시면은 네, 지금 전류계, 전압계, 전류계 있는 법 알려주면 전압계도 똑같아요. 일단 지금 왼쪽 단자를 보시면 50mA, 500mA, 5A가 되어 있죠. 5A가 지금 가장 큰 값이에요. 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을 때
조금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결이 돼 있을 때 처음에 50mA에다가 이렇게 전선을 꽂았어요. 50mA. 여기 지금 마이너스, 검정색은 전부 다 마이너스라 그랬죠? 전지나 전원장체 마이너스 극으로 연결해줘야 돼요. 50mA일 때는 최대값이 50mA까지만 측정할 수 있는 거예요. 50mA. 그래서 오른쪽에서 최대값을 찾으시면 돼요. 50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그 라인에 있는 숫자를 읽어주시면 됩니다. 이해 가셨어요? 그럼 지금 읽어주면 얼마가 될까요? 네, 38mA겠죠. 38mA. 되셨나요? 38mA. 네, 두 번째 그림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그림 보시면은 이번에는 마이너스 단자에 어디에 연결되어 있냐면은 500mA에다가 연결을 해놨어요. 여기 500mA에 연결이 되어 있는 거 보시죠? 보이죠? 500mA는 최대값을 500으로 되어 있는 그 라인에서 읽는다란 얘기예요. 여기는 숫자를 읽어주시면 돼요. 그럼 얼마로 읽어주면 될까요? 선생님이 지금 가려놔서 안 보이나요? 네, 지금 500mA는 최대가 500mA까지 읽을 수 있다란 얘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서 500을 찾으시고 그 라인에 있는 숫자를 읽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얼마로 읽어주면 될까? 네, 그렇죠. 읽어주면은 380이 됩니다. 380. 네, 380이라고 읽어주는 거. 380mA. 되셨나요? 네, 그 다음에 오른쪽 오겠습니다. 제일 오른쪽 보시면 이번에는 5A에다가 연결했어요. 5A에다 연결했다란 얘기는 최대값이 5A예요. 최대값이 5A면 네, 5A니까는 요 라인을 읽어주면 돼요. 최대값이 5인 그 라인에 있는 숫자를 읽는다. 나머지 숫자는 신경 쓰지 말고. 그럼 다시 지울게요. 그럼 얼마로 읽어주면 될까요? 네, 3하고 4 사이에 있고, 그 다음에 위에 이제 눈금 보시면 되죠. 3하고 4 사이에 있으면서 4에서 두 번째 아래니까는, 네, 맞습니다. 3.8mA가 됩니다. 3.8 암페어. 아이고, 잘못. 네, 암페어니까 3.8 암페어. 되셨나요? 최대값 5A에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전압계도 똑같아요. 전압계도 똑같은데 네, 3V에다가 연결했을 때 여기 보시면 선생님이랑 그래도 보고 갈까요? 네, 3V에다 연결했으면 최대값 3을 찾고 그 라인에 있는 숫자로 읽는다. 그러면은 얼마예요? 2하고 3 사이죠? 2하고 3 사이니까는 2.2V. 네. 그 다음에 가운데 보시면 이번에는 어디다 연결했냐면 15V에다가 연결했죠. 15V. 사진이 흔들렸네. 15V면 최대값이 15인 그 라인에 있는 숫자를 읽는다. 그럼 얼마예요? 15와 10 사이에서 11V가 되죠. 11. 네. 그 다음에 오른쪽. 아우, 흔들려서 미안하네. 네, 오른쪽 보시면 이번에는 30V에다가 연결했어요. 30V. 30V에 이렇게 전선이 연결돼 있을 때는 숫자 30, 최대값 30을 찾고 그 라인에 있는 숫자에 해당되는 거를 읽는다. 그럼 20과 30 사이에 바늘이 있고 눈금을 읽으면 얼마일까요? 그렇죠. 22V. 되셨나요? 마지막. 네, 여러분들 지금 전압계 전류계 읽는 법 잠깐 선생님이랑 봤고요. 중요한 거는 어떤 물체가 있는데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어떤 물체가 있는데 사실은 몇 암페어인지 몰라요. 몇 미리 몇 볼트인지도 몰라요. 그러면 너무 작은 값부터 시작을 한다면 너무 작은 값에서 올라갈 수가 있어요. 이해 가셨나요? 그래서 전류계나 전압계는 반드시 어떤 값부터 측정을 하냐면 가장 큰 값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서 5A. 5A에다가 처음에 연결을 해주고 네, 5A에다 연결했더니 눈금이 너무 조금밖에 안 움직인다. 너무 미세하다. 그러면 이제 500mA에서 측정을 해보고 그래도 미세해서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50mA로 오는 거예요. 되셨나요? 네, 측정값을 예측하기 어려울 때는 어떤 값에 가장 먼저 연결한다? 네, 가장 큰 값에. 그럼 밑에 전압계는 어디다 연결하면 좋을까요? 전압계는 그렇죠. 30V에다가 먼저 연결을 해보고 그 다음에 3V로 내려오는 거예요. 되셨나요? 네, 학습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여러분들이 선생님이랑 법칙을 공부는 하기는 하지만 네, 이거를 단순히 막 공식을 외우는 것도 중요한데 어떤 전압과 전류에 비해 해당하는 저항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더라. 이거를 이해를 해주셨으면 더 좋겠습니다. 네, 학습지 15페이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이거 안 꺼놨었나요? 네, 교과서 15페이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해요. 네, 15페이지, 학습지 15페이지 오시면은, 네, 전기회로에서 뭐뭐뭐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되어 있죠. 전기회로에서 뭐뭐뭐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네, 방금 전압, 그다음에 두 번째 전류, 세 번째 전류, 세 번째 저항의 관계입니다. 저항. 전압, 전류, 저항. 네, 기호로 하면 전압은 V, 전류는 I, 저항은 R이에요. 네, 오매 법칙 가겠습니다. 오매 법칙. 회로에 흐르는 전류는 그랬죠. 전류는 뭐에 비례한다? 네, 전압에 비례하고 뭐에 반비례한다? 저항에 반비례한다. 이게 오매 법칙이었어요. 전류는 전압에 비례하고 저항에 반비례한다. 얘를 식으로 쓰면은 전류의 세기는 네, 전압에 비례한다. 전압이 분자로 가고요. 그 다음에 저항에 반비례한다. 네,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래프 잘 보셔야 되겠죠. 저항이 작은 물체, 기울기가 크고요. 전류가 같은 비로 따졌을 때 같은 전압일 때 전류가 더 많이 흐른다라는 얘기. 그 다음에 저항이 작은 물체는 기울기가 작습니다. 네, V는 IR. 여러분들이 공식으로 외웠으면 좋겠다 그랬죠. V는 IR. 그 다음에 저항.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가 저항이죠. 저항. 저항의 단위는 네, 요렇게 그리고 읽는 거는 옴이었어요. 옴. 네, 저항의 크기는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르고요.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르고 그 다음에 같은 물질일 경우 물질이 같을 때 비교하죠. 길이가 길어지면 네, 이렇게 저항이 이렇게 길 수가 있죠. 짧을 수가 있고 네, 저항이 길이가 길어질수록 저항은 네, 커진다. 저항이 커진다. 무슨 연결의 원리냐면은 네, 길이가 길어질수록 저항이 커진다. 길이는 직렬이에요. 직렬. 그다음에 같은 물질일수록 굵기가 길어질수록 굵어질수록 저항은 네, 작아집니다. 이거는 병렬 연결의 원리예요. 그래서 직렬은 이렇게 연결을 한다라는 얘기죠. 길이가 이렇게 길어진다라는 얘기. 그래서 직렬 연결하면은 길이가 길어진다라는 얘기. 그러면 저항 이만큼 통과하려면 오래 걸리죠. 그래서 저항은 커진다. 그 다음에 굵기는 어떻게 되냐면 굵기는 저항을 이렇게 연결한 거죠. 병렬 나란히 이렇게 연결하면은 굵기가 굵어진다라 그랬죠. 굵기가 굵어진다. 되셨나요? 네, 여러분들이 오늘 전압과 전류 사이의 관계에서 네, 전압과 전류 사이의 관계에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는 전류의 세기는 전압에 비례하고 저항에 반비례한다. 네, 그 다음에 V는 IR. 이 공식이 머릿속에 들어왔으면 좋겠고, 네, V는 IR. 그 다음에 아까 그 선생님이 얘기한 거를 그 공식으로도 쓸 수 있어야 되죠. 전류는 전압에 비례하고 저항에 반비례한다. I는 R분의 V였습니다. 네, 되셨나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선생님이 전압계, 전류계를 얘기했었는데, 전압계는 측정하고자 하는 물체에다가 어떤 연결한다? 전압계는, 좋아요. 병렬 연결. 그 다음에 전류계는 직렬 연결. 되셨나요? 그 다음에, 측정값을 예측하지 못할 때는 어떤 값부터 연결해준다? 네, 값이 큰 것부터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